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쌤입니다. 오늘도 문학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오늘 두 번째 시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 보이는 고인도달 목포고, 그 다음에 한수마, 새한수마 이 두 작품에 대해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은 고인도달 목포고는 우리 내가 고인이 가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학문수양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조였죠. 한수마, 셰한수마 요 시조는 한수마 왜 자꾸 내가 이렇게 꼭꼭 막았는데도 이렇게 한숨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숨이 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유 시름이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라는 내용의 주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지난 시간에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작품의 표현과 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현부터 한번 볼게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법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 돼요.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여기서 우리 첫 번째 표현법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어요? 자, 요렇게 짝꿍 짓듯이 나는 너를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라면은 좋아하는데 빵은 싫어해. 너는 빵은 좋아하는데 라면은 싫어하지. 이런 식으로 뭔가 짝짓기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고인도 나를 못 봐. 나도 고인 못 봐. 뭐 꼭 반대가 아니어도 상관없겠죠. 어쨌든 같은 표현을 연달아서 이렇게 두 개 쓰면서 짝을 짓듯이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법 계속 읽어보면은 고인을 못 봐도 여든길 앞에 있네. 여든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쩌고. 얘들아 좀 이상하지 않니?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죠. 그것도 앞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지. 우리 이런 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앞에 했던 말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 연세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연세법을 볼 수 있어. 어디 쓸 수 있냐 보면은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요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여든길 앞에 있네. 여든길 앞에 있거든. 또 요렇게 연결이 되죠. 요렇게 해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또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이어가는 거. 우리 떠올릴 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요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연쇄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쓰인 표현법이 있어요. 어떤 표현법이 있냐? 자, 마지막 아니냐고 어쩔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들아 어쩔꼬 뭐뭐 하겠는가 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우리 사실 너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니냐고 어쩔꼬 안 갈 수가 없겠다 이런 표현이잖아. 그치? 이런 걸 우리 서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보이나요? 생각보다 안 보이는데 서리법. 그러니까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쓸 때 이런 서리법을 사용하죠. 자, 그래서 우리 고인도 날 못 보고에서는 대구법, 연세법, 서리법 이런 표현법들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조에서도 한번 봅시다. 쌤이 어떤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학습일기에서 여기에 나열과 열거법이 쓰인 거 아닐까? 궁금하다라고 적었던 친구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 친구에게 오늘의 수업이 아마 해답이 될 것 같네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한수마, 셰 가는 한수마,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여기부터 나와 있네, 얘들아. 한숨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사람인 것처럼 너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요? 그렇지, 의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의인법. 자, 한숨아, 너 어느 틈으로 들어왔어? 고모장지, 세살방지, 다로다지, 여다지, 암돌적이 수돌걸집, 수돌적이 배목걸세. 우리 이제 여기 어렵지 않죠?
그냥 이런 의미를 하나하나 몰라도 돼요. 밑에 있는 얘구나 이렇게 막 자세하게 몰라도 돼. 아, 그냥 문의 종류. 그 다음에 문 여는 장치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좀 다른 걸로 해볼까?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문의 종류를 쭉 나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 잠그는 장치를 하나하나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 뭐가 쓰여 있어? 열거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열거법이란 건 물건들이나 명칭을 하나씩 쭉쭉쭉 나열하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나씩 열거하면서 설명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의 종류, 그리고는 문 잠그는 장치의 종류 이런 걸 쭉 열거법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죠. 뚝딱 받고 연거북 자물쇠로 꼭꼭 채웠는데 병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라 대대글 알았느냐?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또 의인법 쓰였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인지 어쩐지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여기에서는 특별히 표현법이 더 사용된 건 발견할 수 없겠죠?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정리하면은 고인도 날 못 보고에선 대구법과 연세법, 서리법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한수만 세한수만은 의인법을 바탕으로 열거법이 사용돼서 문의 종류나 아니면 문 잠그는 장치들이 쭉 열거되어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한번 표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는 표현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앞에 봤던 시조와 뒤에 봤던 시조는 형식이 약간 달라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평시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걸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평시조가 가장 기본 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조를 통해서 우리가 형식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보면은 시조는 항상 몇 줄로 돼 있어? 그렇지, 세 줄로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시조의 형식은 항상 3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 9. 9라는 거는 한 호흡의 한 구절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고인도 날 못 보고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해서 총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6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자 수를 쭉 다 세어보면은 45자 정도가 좀 적거나 더 많거나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게 가장 평시조의 기본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시조의 첫 번째 특징 형식 3장, 초장, 중장, 종장, 6구, 45자 내외 앞뒤 정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사음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음보라는 거는 한 호흡의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랑 좀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호흡을 끊어가면 돼요. 그게 네 덩어리가 있다라는 말이지. 가서 한번 볼까요? 자, 딱 엄격하게 띄어쓰기랑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거 유사하게 호흡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한 줄에 네 덩어리가 있네요. 이런 거 우리가 사음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고인을 못 봐도 여든길 앞에 있네. 여든길 앞에 있거든. 아니여고 어쩔고 해서 우리가 적당한 호흡으로 4번씩 끊어 읽게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시조는 사음보의 율격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호흡 사음보의 율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종장. 바로 세 번째 줄이죠.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했을 때 종장의 첫 음보는 그러니까 첫 번째 덩어리 여기는 반드시 3음절이어야 된대요. 음절이라는 건 우리가 글자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세 글자여야 된다고 한번 확인하러 가봅시다. 자, 여기가 초장, 중장, 종장. 종장의 첫 음보 여기네. 몇 글자? 그렇지, 80개, 세 글자. 이게 바로 3음절로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시조의 기본 형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시조를 통해서 한번 봤어요. 쌤, 그러면요, 사설시조는 그 특징이 아니에요? 맞아요. 사설시조는 기본 포맷 여기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앞으로 볼게요. 사음보가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자, 우리 줄 한번 나눠봅시다. 여기가 초장, 중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여기 띄어쓰기, 여기 들여쓰기 돼 있으니까 여기 부분이 중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종장. 그러니까 어디만 바뀌었어? 중장이 되게 길어졌죠. 요런 걸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해요. 뭔가 할 말이 좀 구구절절 많은 거야. 그래서 어디를 늘렸냐면은 중장을 사음보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을 주절주절해서 좀 길어지는 걸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이야기를. 어떤 거는 진짜 긴 글처럼 보일 정도 이만큼 길어지는 작품도 있긴 해요. 그것처럼 이렇게 중장이 한없이 길어지는 걸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있어. 뭐 일단 초장과 종장은 거의 평시조랑 비슷하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설시조임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 바로 얘예요. 뭐냐 하면은 종장의 첫 음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음절 세 글자여야 된다. 봅시다. 초장, 중장, 종장 여기지. 종장의 첫 음보 여기네요. 덩어리 어인지 너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이렇게 네 덩어리로 그렸을 때 첫 음보 여기 어인지 세 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사설시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형식의 특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뒤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조의 특징은 3장 6구 45자 내외에 사음보 율격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 자, 근데 사설시조에서는 사음보가 아니라 조금 길어질 수 있다. 뭐가? 중장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장의 첫 음본 삼음절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고인도 날 못 보고 얘는 평시조구나. 그리고 한수마, 쇠한수마는 사설시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평시조와 사설시조는 향유 계층이 좀 달라요. 향유 계층.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각각의 특징이 있죠. 평시조는 내용 자체가 좀 교훈적이고요. 의지가 담겨 있고요. 도학이라는 거 학문을 뜻하는 거예요. 도학적인 학문 추구형이야. 자, 왜냐하면은 이거의 직구, 이거를 즐겼던 계층, 향유 계층이 바로 양반층이기 때문이에요. 조선 초기에 이제 양반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평시조가 유행을 하는데요. 양반하는 건 또 다 해보고 싶잖아. 점점 이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설시조가 유행하고 되는데, 사설시조 아까 작가 봤는지 모르겠네요. 작가는 작자 미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서민이나 서민이나 평민층에서 많이 즐겼던 향유했던 그런 장르를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파생돼서 이렇게 확장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서민이고 평민이다 보니까 격의가 없어. 그래서 뭔가 좀 더 자유롭고 뭔가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설시조는 해학적이라고 하고요. 생동감이 넘치고 진솔한 느낌을 준다라고 해요. 해학이라는 건 바로 웃음을 유발한다는 거죠. 아까 사실 한수마 시한수마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뭔가 좀 재밌잖아, 그치? 왜 한숨이 난다는 건 시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웃기게 한숨을 어떻게 자물쇠로 막아. 그리고 또 한숨이 어떻게 몰래 그걸 숨어 들어왔어. 약간 이렇게 웃기게 표현했던 걸 우리가 해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설시조도 해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특징으로 이렇게 두 개의 시조를 통해서 한번 형식을 살펴봤고요. 하나 더 조금 참고해야 될 게 바로 독특한, 요거는 장르는 아니에요. 독특한 그냥 특징을 보이는 게 있는데, 기녀시조. 기녀가 뭐야? 기녀라는 건 기생을 뜻하죠.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황진이 뭐 이런 기생, 유명한 기생들인데, 기생들은 주로 누구와 교류를 했죠?
그렇지, 양반들이랑 주로 교류를 했죠. 근데 이 사람들 신분으로 따지면은 평민층이고 서민층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여자라는 특징도 있죠. 그래서 이 기녀는 주로 평시조를 많이 즐겼어요. 왜냐하면 양반과 서로 대화되고 풍류를 즐길 수 있으려면은 이런 평시조를 지어야겠죠. 근데 이제 기녀라는 특징이 묻어나. 그래서 어떻게 되게 감상적이고요. 애상적이고 뭔가 슬프고 아름답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시조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녀시조 한 편을 좀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번 세 번째, 사실 세 번째로 보는 작품이죠. 시조 세 번째 뭐냐면은 홍랑이라는 기생이에요. 여러분 교과서로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요. 교과서로 278페이지를 보세요. 자, 거기 뒤에 또 한 장 넘기면은 이 홍랑이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도 되어 있는데, 이 조선시대에 함경도 홍원 출신의 기생인 홍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근데 이 사람이 최경찬이라는 사람과 최경창이라는 사람과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양반들이 왔다가 이제 떠나가면 기생은 혼자 남아야 되잖아. 이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이 사람과 이별을 하면서 이 사랑하는 마음과 슬픈 마음을 담아 쓴 시조가 바로 이 맷버들 가래 꺾어라는 이런 시조입니다. 자, 우리 똑같이 처음 본 시조를 한번 봤으니까 해석부터 시작해서 내용 구조도 한번 그려봐야겠죠? 자, 해석하려면 먼저 소리를 발음내서 한번 읽어봐야겠지. 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이 소리내서 읽어보고요. 해석까지 직접 한번 써보고 쌤이랑 같이 하는 걸 이어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멈춤. 자, 이제 멈춰서 했었죠?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맷버들 가래 꺾어 홍랑.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자신은 창밖에 심거두고 보쇼서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죠. 대략 어떤 뜻인지 알겠죠? 자, 옆에 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어휘 나와 있긴 한데요. 중요한 걸 일단 보면은 맷버더 이런 거는 그냥 뭐 이름이니까 명칭이니까 뭐 특별하게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삼버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근데 가래 이게 가리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소중하게 정성껏 가려서 뽑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의손대 요거 좀 기억해 둘까요? 의손대. 요거는 부사격 조사예요. 그래서 현대어로 따지면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 요 정도만 기억하면은 해석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냥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원문 그대로 읽어볼게요. 맷버들을 가려서 꺾어서 보내노라 님에게 자신은 옛날에는 높임 표현으로 그냥 자다 이렇게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그러니까 자는 창밖에 누가? 님이 자고 있는 창밖에 이 맷버들 가래를 심어두고 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밤비에 그 맷버들에 새 잎이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그 꽃을 보면서 아 너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라고 여겨주소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마 해석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 구조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화자는 나겠지. 대상은 님이에요. 그치? 지금 여러분이 눈치껏 아까 쌤이 배경 지식도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눈치껏 보니까 이 둘은 어떡하는 거야? 떠나고 있잖아. 그래서 님에게 이걸 대신 보내고 나라고 여기라며. 그러니까 님과 이별하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껏 알 수 있겠죠? 어떡하겠어? 님과 이별하는 겁니까? 그리겠지?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고 여기라고 하면서 멤버들을 소중하게 가려서 하나하나 예쁘게 가려서 꺾어가지고 드린다는 그런 표현을 봐서 우리가 아, 이 사람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리움과 사랑의 표현의 태도로 우리 한 어떤 액션 멤버들을 보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주제는 그래서 무엇일까? 사실 맵버들의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맵버들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면 이 주제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맵버들의 상징적 의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사람 이거 왜 줬어? 못 보니까 이제 이별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별의 정표로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멤버들을 뭐라고 여기래? 나라고 여기래. 그러니까 나의 분신이지, 그치? 그러니까 임을 그리워하는 나. 그러니까 화자의 분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나라고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님에 대한 그냥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마음.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이냐? 이 사람 이거 왜 줬어? 나라고 여기라며. 나라고 여기라는 말은 뭐야? 나 잊지 말라고. 떨어져 있더라도 얘를 나라고 여기면서 항상 나를 잊지 말고 생각해 주세요. 약간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님이 나를,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슬픈 시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측했을 때 멤버들의 의미까지 봤을 때 주제는 뭐야? 님에 대한 그리움이겠지.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잊지 않을게요 하는 사랑의 다짐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요렇게 한번 봤는데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 우리 내용 봤으면 이제 또 표현이랑 형식을 한번 봐야겠죠? 표현 여기선 간단해요. 사실 진솔하게 그냥 담백하게 자신의 마음의 정서를 전하고 있는 시조라서 특별한 표현법은 많이 보이지 않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랫버들을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이런 거 뭐라 그래? 순서가 바뀌었잖아. 보통 님에게 보내노라 라고 하는데 보내노라 님에게. 약간 여운이 느껴지죠? 도치법이 쓰였네요. 자신은 창밖에 싱거두고 보셔서 밤비에 새니꽃 나거든 날인가 여기소서라고 하는 거 보이고 말의 표현이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님에게 진짜 실제적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대화적 어조가 쓰였네요. 자, 요 정도의 표현법을 볼 수 있고요. 아까 우리 요거의 갈래는 뭐라 그랬어? 얘는 평시조예요. 형식은 평시조예요. 우리 아까 공부했죠?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음보도 보면은 사음보로 이렇게 되죠. 중장이 길어지지 않았네요. 똑같이 사음보 율격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장에 보면 첫 음보는 반드시 세 글자, 시조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네. 그래서 얘는 평시조입니다. 양반들과 주로 이렇게 문화적인 향유를 같이 즐겼기 때문에 기녀들은 평시조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다만 양반들이 즐기던 평시조와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 기녀시조여서 좀 감상적이고 애상적이고 사랑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절절하게 드러나는 그런 느낌의 시조가 기녀시조라는 독특한 장르를 이뤘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맷버들 가래 꺾어까지 해서 총 지나는 시간과 함께 해서 세 작품을 모두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용 구조도 그려서 접근하는 연습을 해봤으니까 해석 먼저 발음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 구조도 그리면서 표현법과 시조의 형식이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하면은 시조는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조를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이제 다른 현대소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노트 정리 잘 해두고요. 학습 일기까지 마무리해서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